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가?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족이 만나고 서로의 삶이 얽히며 때로는 수십 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예의 바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한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그녀가 일하는 분식집을 찾아가기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변장의 시작 그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점퍼, 구겨진 면바지, 오래돼서 굽이 다른 운동화. 거울을 보니 평소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고단한 하루를 보낸 노동자처럼 혹은 어디선가 막일을 하다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단정히 빗지 않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혹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식집으로 가는 길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분식집이 있는 골목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오래됐고 입구에 유리문도 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깨끗했고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골라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자기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으며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올 때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저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모습을 힐끗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뭉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음모가 맛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시원하고요. 오늘 비빔밥도 신선한 채소로 준비했어요. 혹시 매운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김치찌개 추천드릴게요. 혹시 따뜻한 물이라도 먼저 드실래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문하기도 전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먼저 따뜻한 물을 권한 겁니다. 이건 매뉴얼에 있는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금방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정갈하게 놓아주었습니다. 심지어 냅킨까지 한 장 더 챙겨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로 가서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에게는 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에게는 아이용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물을 쏟았을 때도 그녀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라며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실수한 손님이 미안해하자 오히려 저도 자주 그래요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성숙함을 봤습니다. 드디어 제 앞에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였고 옆에는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국물이 식지 않게 뚜껑 덮어드릴게요. 그녀는 뚝배기 뚜껑을 살짝 덮어주고 밥그릇도 제 손 가까이에 놓아줬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실수 저는 일부러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도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귀찮아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새 거 드릴게요. 잠깐만요. 새 젓가락을 가져오면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편하게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며느리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곱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모두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개입되면서 결혼 2년 차 그 며느리는 사업을 하겠다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평생 모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내줬습니다.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공손했고 어머니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또 돈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가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망했다며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결국 그 가족은 크게 다퉜고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본성이 드러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의 재산 상황을 파악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초반의 다정함과 예의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후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기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제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이 오갈 때,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자 기꺼이 가져다 줬고, 또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자 정확하게 거스름 돈을 내주며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모습과 제 지인의 며느리 이야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쪽은 진심이 담긴 배려, 다른 한쪽은 계산된 친절. 하지만 문제는 처음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말입니다. 첫 번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친절합니다.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입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도 정성을 들이는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칭찬받을 일도 없는 순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싼 음식 하나만 시키고 오래 앉아 있는 손님.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했습니다. 분식집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여전히 실수하지 않았고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음식이 늦는다며 불평했을 때도 그녀는 침착하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일 먼저 내드리겠습니다라며 상황을 잘 수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작은 동전들만 꺼내서 천천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짜증을 냅니다. 바쁜데 동전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세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더 느리게 동전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죄송해요. 다시 세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짜증도 없었습니다. 추가 질문 계산을 마치고 저는 또 물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휴지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세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 한 잔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는 바로 시원한 물을 따라줬습니다. 혹시 좀 쉬고 가시려면 앉아 계셔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도 그녀의 친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아가씨, 고맙네. 음식도 맛있고 친절해서 기분이 좋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도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한테도 잘 챙겨주시고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평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님이 줄어든 오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바쁘신데 괜찮을까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들이 많고 일도 많아 보이던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참 보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더 친절하면 그 사람 기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상대방이 저를 이해해줬던 게 고마워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실수하고 때로는 힘들어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실수했어요. 주문을 잘못 받아서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분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이 곧 결혼하게 될 상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 어머님이세요? 네. 미안해요. 제 신분을 숨기고 계속 온 거.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말했습니다. 시험하신 거군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대화. 화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가 평소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만약 제가 가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오늘 들통났겠죠?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구나.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저는 오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있을 때만 친절하고 감시받을 때만 예의 바른 사람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 지인의 며느리는 처음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돈이 개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만약 그 지인도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신분을 숨기고 며느리의 평소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단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결혼은 조건이 아닙니다. 학벌도 재산도 외모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나쁜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오늘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배려, 인내, 이해, 정직. 이런 가치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행동은 세련됐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겉은 소박해 보여도 속이 꽉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그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첫인상에 속습니다.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고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작은 것들을 관찰하세요. 웨이터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청소하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친절도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깨끗이 닦인 테이블, 뚜껑을 덮어준 뚝배기.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에서, 눈빛에서, 작은 행동에서. 반대로 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어느 순간 틈이 생깁니다. 오늘 그녀는 제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 신분을 알았다면 혹시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 지인의 며느리 같은 사람인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하신가요? 힘든 순간에도 예의를 지키시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당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는 가능한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녀도 말했습니다. 저도 실수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심인가요? 아니면 가식인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나요? 어려울 때도 곁에 있나요?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그녀는 결혼했고 지금은 같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여전히 그날의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도 친절하고 남편에게도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제 지인은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잃었고 가족의 화목도 잃었습니다. 가끔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게 너무 후회돼.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관찰하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세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합니다. SNS에서 몇 장의 사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몇 번의 만남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복잡한 생각, 감정,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외모와 조건을 너무 중시합니다. 학벌, 직업, 재산, 외모.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학벌이 높다고 인격도 높나요? 돈이 많다고 마음도 풍요로운가요? 오늘 제가 만난 그녀는 화려한 학벌도 많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잘못 정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웨이터, 청소부, 경비원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둘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한지 확인하세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예의 바른가요? 셋째, 약속을 지키는지 봐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킵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자신을 점검할 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가? 이익이 없어도 친절한가? 약속을 지키는가? 실수를 인정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친절해 보세요. 이익을 바라지 말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세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식당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성품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했던 순간, 혹은 반대로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시나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 상대를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은 오늘 이야기 속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